데이터에서 쿼리 연결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모두 새로 고침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하는 키워드들, 여기는 1일이고요. 옆에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파워쿼리랑 엑셀 테이블이랑 웹크롤링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실습으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자동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제가 크게 1에서 3단계로 나눠봤고요. 크게 네이버에서는 트렌드를 수집하는 과정을, 그리고 쿠팡에서는 상세 상품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3단계 중에 1단계는 표현은 뭐 황금 키워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키워드, 많이 찾는 키워드, 인기 있는 키워드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하기까지가 그냥 제 주관적인 단계에서는 1단계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에서는 성별, 연령별, 카테고리별, 베스트 키워드, 그리고 최다 구매 상품 등이 자동 크롤링을 할 거고요. 그 네이버 쇼핑에서 카테고리별 탑 500 아이템을 자동으로 크롤링하는 거, 그리고 네이버랑 네이버 쇼핑, 쿠팡, 그리고 다음에서 연간 검색어 관련해서 자동 크롤링하는 것까지를 1단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키워드 검색량, 그리고 상품 수, 그리고 경쟁률, 시장 규모 및 월별 트렌드 등 세부 시장 조사 자동화를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네이버 강모, 그리고 판다랭크라는 웹사이트,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나 마피아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이제 시장 경쟁사 세부 분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시장 경쟁사 세부 분석으로는 이제 상위 40개, 상위 80개, 이제 상품의 세부 정보를 크롤링하고 다음에 리뷰, 그리고 판매 분석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경쟁사 상세 페이지를 수집해서 경쟁사 벤치마킹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들은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제 네이버 카페, 카페 네이버.com에 RPA 레버리지라는 카페에다 다 교육, 그리고 영상,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 다 업로드 하니까 필요하시면 카페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교육을 끝나고 나면 이제 아웃풋으로는 일단 첫 번째 제가 1단계 황금 키워드 아이템 추출이라고 했죠. 오늘 제가 템플릿도 공유를 해드렸고, 오늘 교육을 끝나고 나면 아마 이것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주간 1일, 그리고 베스트 키워드를 크롤링 할 겁니다. 이런, 지금 이 화면에 아마 템플릿 다 다운로드 하셨겠지만, 이런 키워드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크롤링을 할 거고요. 사실 이런 데이터는 웹에서 직접 볼 수 있지만, 크롤링하는 이유는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웹 구조상 로딩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가시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카테고리화해서 잘게 잘게 분할해 놓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조금 너무 부분적일 수가 있죠. 그런 단점을 이제 크롤링을 통해서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체납 판매랑 아이템 크롤링까지 이렇게 크롤링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장 조사는 키워드 검색량 및 시장 정보 크롤링. 이제 시장 정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도 웹사이트에서 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키워드 하나를 선택하면 이런 정보들 지금 보면 요약해서 이제 가열식 가습기는 30대 여성이 12월에 많은 찾는 키워드고 경쟁률도 매우 낮고 잘 파는 사람도 적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시장 규모는 보통이고 성장률이 높아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각 웹사이트, 이런 전문적인 웹사이트에서 시장 이제 판매량을 바탕으로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거기 이제 경쟁자들 이제 상품을 업로드한 상품 수겠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몇 명이 경쟁하고 있는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검색량은 얼마나 되는지까지를 다 무료로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선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여러 개 아이템, 저는 지금 샘플로 5개를 했지만 이 5개가 아니라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이 크롤링하는 속도의 문제지, 그만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 키워드를 앞에 1단계에서 이제 인기 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선정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키워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이제 검증까지 이 크롤링을 2단계에서 할 거고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종합해서, 그리고 이 키워드 검색량도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이 지금 저는 실제로 검색량을 가져왔지만 이 검색량이 아니라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 특정월에 특정일에 가장 인기 있는 그 수치를 100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80, 50 이런 식으로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상대 키워드 검색량 수까지, 사실 이거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 아니라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키워드 전체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건수까지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상품 정보 크롤링, 그리고 쿠팡 상품 정보 크롤링. 사실 뭐 네이버 쿠팡뿐만 아니라 요새는 직구 사이트도 많아서 다른 사이트도 많겠지만 결국에 이제 가장 기본되는 게 네이버랑 쿠팡이
사이트이죠. 우리 한국에서 인기 있는 사이트들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배우신다고 하면 당연히 뭐 다른 직구 사이트들도 쉽게 크롤링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왼쪽에 보는 거는 네이버에 있는 인기 있는 상품들을 다 내려서 크롤링 하고 난 다음에 엑셀로 저장이 됐고 이 엑셀에 한 번에 그런 상품 리스트들 그리고 정보들이 다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키워드대로 인기 있는 상품들을 상위 80개, 92개 이렇게 지금 이제 방금은 가습기였고 지금 샴푸 다음에 의자 이렇게 키워드를 내가 미리 뭐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세팅을 해놓으면 이 RPA 로봇이 자동으로 다 일일이 들어가서 수집을 하고 엑셀로 크롤링 하는 것까지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당연히 이제 종합을 해야겠죠. 수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저는 가습기만 되어 있지만 아까 뭐 가습기, 샴푸, 의자 등등 이 모든 정보들 내가 수집하라고 마스터에다가 선정해 놓은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들이 다 한눈에 종합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의 가장 상위 탑 티어들이 어떤 가격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판매하는지 이미지들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취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3단계로 제가 시장이랑 경쟁사 세부 분석이라고 했죠. 이 세부 분석은 이제 쿠팡에서 방금 인기 있는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다음에 가장 상위 있는 가장 뭐 상위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세부 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이 페이지에서 각 상세 정보들, 이미지, 썸네일들 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정보들, 그다음에 세부 이제 상세 정보들까지 들고 오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제가 그 폴더에 저장해 놓은 건데 이렇게 첫 번째는 엑셀 그 해당하는 정보들이 다 들어올 거고요. 그 외에 쿠팡에서는 이렇게 상세 정보들이 다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이런 썸네일들, 다음에 상세 정보들까지 다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제 제일 밑에 화면에서 다 취합된 정보들, 각 상세 정보들을 다 엑셀로 취합해서 보실 수가 있게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쿠팡에서 들어가서 리뷰들 종합할 수 있게끔 진행할 거고요. 다음에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동일하게 리뷰들 다 취합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리뷰들 다 가져오고 나면 오른쪽에처럼 각 해당하는 아이템, 뭐 한 개 아이템뿐만 아니라 내가 미리 사전에 여러 개 아이템을 다 해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템별로 각 리뷰 종합한 것들, 리뷰 평점들 뿐만 아니라 그 리뷰에 해당하는 상세 내용들까지 저희 리뷰에서도 그러면 이제 슬라이서를 활용해서 리뷰가 가장 낮은 것들을 바탕으로 확인하게 되면 내가 개선할 점이 어떤 건지가 눈에 보이겠죠. 이런 리뷰들로 한 번에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교육을 3단계에서 할 거고요. 네이버에서도 이제 여기에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량을 수집할 거고요. 쿠팡에서도 재고량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수집할 겁니다. 여기 왼쪽에서는 이제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서는 판매량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판매량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숨겨놔서 크롤링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들도 다 추출해서 판매량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경쟁사에 해당하는 하루에 판매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일주에 판매량이 몇 개인지 그리고 한 달에 판매량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이게 네이버에서 일주일 판매량을 가지고 하루와 한 달을 추정한 거고요. 물론 이거는 곱하기 6 하면 반기고 곱하기 12 하면 연 판매량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아이템들이 사실 시즌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한 달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6개월, 12개월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 달까지만 했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시즌성이 있다고 해도 내가 특정 아이템을 다 선정해 놓고 이제 RPA로 자동화해서 이제 타이머를 맞춰 놓고 계속해서 자동으로 돌려놓으면 이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누적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시즌성 있는 아이템의 판매량까지도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도 판매량은 사실 오픈되진 않죠. 근데 판매량은 오픈되진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보면 재고량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재고량은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보는지 공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유튜브들은 다 자동화가 아니죠. 다 수기죠. 수동으로 하나하나 다 직접 들어가서 이런 재고량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아이템들, 아까 방금 앞 단계에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다음에 그 선정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상위에 해당하는 쿠팡의 뭐 상위 90개, 뭐 180개 이런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템들을 제가 미리 세팅해 놓으면 한 번에 다 이런 식으로 재고량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도 다 들어올 건데 현재는 이 판매량과 관련해서 제가 일단은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재고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재고량이 이제 현재 지금 10월 14일 9시 15분에 재고량을 한번 클릭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10월 15일 9시 15분에 한 번 더 클릭을 해놓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재고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제와 오늘의 재고량을 빼게 되면 그 판매량이 되겠죠. 그렇게 판매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재고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기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정확한 판매량을 추정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RPA를 통해서 자동으로 뭐 시간을 세팅해 놓든 아니면 뭐 몇 시간씩 세팅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매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도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 2, 3단계 나눠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 아웃풋은 어떻게 될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데이터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건 제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네이버 온라인 쇼핑과 관련 없는 자료긴 한데, 제가 여기 보면 21년 9월 24일 돼 있죠. 구글에서 해당하는 이제 트렌드, 구글 트렌드 자료라고 해서 인기 있는 키워드들, 제가 이렇게 일자별로 그냥 제가 이 새벽 5시쯤에 그냥 타이머 걸어놔서 계속해서 누적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1년도는 제가 아마 9시에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시간대별로 해서 누적을 해놓으면 이게 일자별로 누적이 계속 되니까 합치면 또 월이 되겠죠. 그 월이 또 쌓이면 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 종합한 거 보면 21년 9월부터 화면에 잘려서 22년 7월이지만 이 해당하는 인기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일자를 월로 집계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시즌성 있는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인기 있는 키워드들이지만 온라인 쇼핑에도 마찬가지로 방금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누적해 보면 다시 그런 시즌성 있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계속 교육을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또 자동화하는 스케줄러 기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데이터를 누적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각종 부동산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른 재테크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을 거니까 각 사이클이 있어서 그런 사이클을 이제 추출해서 내 정보로 파악하는 게 또 스킬이고 기술이 역량이겠죠. 네, 이런 정보들 사실 데이터를 길게 내려보면 이런 것들이 꼭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눈에 보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서 좀 소개가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을 시작할 거고요. 사실 뭐 기존의 교육 들으신 분들은 이제 너무 반복을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건지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교육은 엑셀 파워쿼리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엑셀 파워쿼리는 2010부터 2013, 2016, 2019, 2011, 2021, M365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2010, 2013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요. 가장 기초적인 엑셀 파워쿼리만 하고 엑셀 2016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파워쿼리는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한 자료인데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데이터를 쉐이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쿼리를 엑셀에 로드하여 차트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새로 고쳐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외부 데이터라고 하면 저는 이제 웹 크롤링을 할 거니까 특정 내가 크롤링할 URL을 입력하면 이 URL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 이 해당하는 이제 파워쿼리 편집기라고 해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열을 제거하거나 추가하거나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엑셀로 로드 방금 그 가공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서 차트나 보고서로 이제 시각화할 수 있고요. 이 시각화한 걸 바탕으로 이제 계속 데이터를 새로 고쳐서 쓸 수 있다. 이제 최신 상태로 만든다는 건데,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F5 또는 엑셀 메뉴에서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이제 그냥 클릭 한 번으로도 내가 미리 선정해 놓은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다. 최신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글로만 보면 어려운데 직접 실습하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의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파워쿼리에 대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저는 M365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 M365는 혹시나 안 쓰시면 처음 한 달간은 무료니까 저 뭐 어쨌든 M365는 구독이라서 한 1년에 10만 원, 12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꼭 이 구독을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 M365를 사용하시면 원 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능들 사용할 수 있고요. 엑셀뿐만 아니라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PPT든 워드든 가장 최신화된 기능들 그리고 함수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엑셀 2016 버전 미만이라고 하면 더 낮은 버전이라고 하면 M365나 꼭 M365 아니더라도 2016 버전 이상을 사용하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M365도 제가 써보니까 최신화된 함수들 이게 쓰다 보면 이 함수들도 좀 더 고급된 함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된 함수들을 바로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웹, 사진 등등이
이 메뉴에서 엑셀 파워 쿼리를 사용하고요. 다시 엑셀 파워 쿼리 편집기에 들어가서 별도 뭐 코딩 없이 그냥 버튼 클릭만으로 가공을 하고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2016 버전에서는 좀 화면이 다른데 여기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클릭해야지만 제대로 된 웹 크롤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웹이 아닙니다.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이 메뉴고요.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해야지만 파워 쿼리 편집기를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2016 버전이라고 하시면 이 화면 기억하셨다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테이블 기능인데요. 이제 파워 쿼리 사용할 때는 엑셀 테이블 기능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테이블은 메뉴 삽입에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 메뉴 삽입에 표를 클릭하고 나면 이 표 만들기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표가 만들어져야지만 파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웹 크롤링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크롬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이 크롬에서 F12 단축키 또는 개발자 도구라고 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에서 네트워크 클릭하고 올이나 XHR 클릭하고 나면 이런 창이 뜰 건데 이런 창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지정해서 크롤링 할 수 있다 라고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습할 때 마찬가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네이버 쇼핑 베스트 키워드 URL은 이렇게 될 건데 앞으로 웹 크롤링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크롤링 할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에 있는 URL은 바뀌지 않는 URL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웹 주소를 볼 때 물음표를 기점으로 이 앞에는 그대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음표 뒤부터는 변수라고 해서 이 엔드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 키로 돼 있는 이 변수들은 이렇게 는 해서 이 지금 올로 돼 있지만 올을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특정 이 바꾼 변수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제가 네이버 쇼핑의 카테고리에 키워드 돼 있지만 이 베스트 키워드 키워드를 가져올 건데 여기 피리어드에서 P1D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1일에 해당하는 베스트 키워드를 가져올 거고요. 이걸 만약에 P7D라고 하면 주간에 해당하는 인기 있는 키워드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 데모에서 M03 돼 있는 거는 남성의 30대 인기 있는 베스트 키워드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F03 하면 여성 30대에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바꾸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웹크롤링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습할 때 어떻게 변수를 변경해서 웹크롤링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제 첫 번째는 엑셀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일일 베스트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오는 건지, 웹크롤링 한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성별, 그리고 연령별, 카테고리별 웹크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웹 매개 변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매개 변수가 뭔지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매개 변수는 어떤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샘플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실습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 여기에서 이 하나만 가져오게 되면 지금 이 베스트 키워드 1일의 전체 모든 카테고리에서 이것도 M03이 아니라 M03 하면 남성 30대 키워드들만 가져오는 건데 이 키워드들을 이렇게 가져올 거면 굳이 크롤링 할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 사이트 들어와서 확인하면 되겠죠. 네, 네이버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엑셀 파워풀에서 담아둔 거는 남성의 30대뿐만 아니라 뭐 남성의 20대, 남성의 10대, 남성의 50대, 40대, 여성도 마찬가지로 10대부터 50대까지 이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URL 주소 계속 바꿔야겠죠. 이 바꿔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매개의 변수라고 해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게끔 한마디로 이 샘플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매개의 변수를 활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손쉽게 여기 자동화에서도 조금 더 손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오늘은 이 매개 변수가 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실습할 때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매개 변수를 아마 오늘 처음부터 따라하시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교육 영상 오늘 끝나고 올릴 테니까 이 매개 변수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복습하시면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웹 크롤링 할 때는 매개 변수가 꼭 필요하다.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웹크롤링 할 이유가 없다. 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냥 인터넷 창에서 보는 게 더 낫죠. 물론 이제 인터넷 창은 열고 URL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에 확인을 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엑셀도 엑셀 창 열고 다시 데이터 새로 고치면 클릭하면 그게 그거니까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야지만 아주 제대로 된 크롤링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첨부 파일 엑셀 저기 네이버 카페에 드렸는데 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처음에 파일을 열면 이 콘텐츠 사용이라는 창이 뜰 겁니다. 이걸 클릭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알트 F5 또는 메뉴에서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이런 웹 콘텐츠 액세스라는 창이 뜰 거고요. 그래서 연결을 클릭하시고 또 이런 개인정보 수준이라는 창이 뜰 겁니다. 그럼 클릭하고 저장을 하시면 그때부터 자동화된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 클릭하거나 컨트롤 알트 F5 단축키 누르면 그때그때마다 최신화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시면 여기 쇼핑 베스트라고 있죠. 이 쇼핑 베스트를 클릭하면 여기 제일 처음 뜨는 게 쇼핑 베스트 차트라고 해서 인기 있는 키워드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거를 한 번 더 펼치면 6에서 10위까지, 1위부터 10위까지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위해서 베스트 키워드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전체로 되어 있는데 10대 여성부터 50대 여성, 10대 남성부터 50대 남성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워드는 전체지만 패션, 의류 선택해서 뭐 여성 의류, 코디 세트에 뭐 이런 조금 더 하위 레벨들까지 내려가서 볼 수 있게끔 카테고리도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베스트 키워드뿐만 아니라 많이 구매한 상품으로 들어가서 1위부터 지금 12월 12일 기준이죠. 가장 마지막은 95위까지 가장 많이 보는 상품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인기 브랜드 많이 본 상품 이렇게 다 다시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키워드에서 1위는 이제 전일 기준이고요. 주간하면 이제 전체 주간별로 인기 있는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들을 이렇게 공유해 드렸죠. 저는 이거는 지금 다른 화면이긴 한데 주간 베스트 키워드라고 해서 주간에 해당하는 성별도 남성, 여성이 있을 거고요. 연령대별로, 순위별로 변동 여부. 이 변동 여부는 여기 보면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변동 여부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키워드 그리고 신규 여부 이렇게 트렌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면 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주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엑셀 파워쿼리로 다 가져왔고요. 여기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 여기 쿼리 및 연결하면 이 창이 뜨고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료와서 좀 다르긴 한데 어, 직접 공유드린 자료에는 데이터에서 쿼리 연결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모두 새로 고침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하는 키워드들 여기는 1일이고요. 옆에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한눈에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게 여성의 10대부터 50대 주간 남 그렇죠. 여성 10대, 50대, 남성의 10대, 50대. 여기에서도 여성의 10대, 50대, 남성의 10대, 50대. 제가 이거를 하나는 주간이 아니라 여기는 1일인데 지금 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1일, 옆에는 왼쪽에는 주간, 오른쪽에는 1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교육 들으면 이거 일단 이 템플릿은 바로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 교육을 들으면 이 베스트 키워드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합 키워드. 지금 여기 베스트 키워드는 카테고리가 전체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보시면 여기 전체되어 있는데 이거를 패션으로 패션 잡화 마찬가지로 교육 들으시면 나중에 변수만 조금 몇 가지 변경하면 바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게 되면 여기 종합 저는 키워드라고 해서 카테고리별 이제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저는 크롤링 했는데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 더 추가돼서 가구 인테리어에서 인기 있는 그리고 남성의 뭐 20대면 이렇게 인기 있는 키워드들 볼 수 있고 디지털 가전, 생활 건강, 스포츠 레저 이렇게 키워드들 보실 수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레벨 1에 해당하는 키워드들만 크롤링 해왔지만 여기 보시면 실제로 내려가면 레벨 1뿐만 아니라 레벨 2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내려가서 레벨 3까지도 보실 수 있게 크롤링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매 주간 데이터들. 이제 여기는 방금 키워드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아까 90개 데이터였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링크 누르면 이렇게 가서 볼 수 있게. 아까 여기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많이 구매한 상품의 데이터들 주간하면 방금 노시부 프로 전동식 의료용 아기 콧물 흡입기. 아마 지금은 한절기다 보니까 아기들 콧물이 감기가 많이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인기 있는 상품들도 한 번에 크롤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베스트 키워드
들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가져오냐고 하면 여기 있는 베스트 키워드, 아까 들어간 거에서 베스트 키워드들에서 주간을 일단 한번 가져와 볼게요. 주간을 하고 난 다음에 F12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 창이 뜰 겁니다. 이 개발자 도구 창이 뜨면 다시 한번 더 F5 또는 여기는 새로 고침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오고요. 사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들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우리 뒤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와서 이런 창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여기 있는 키워드에서 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여기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 제가 미리 확인을 했었고요. 보통은 여기 보면 all이나 여기 XHR 또는 다큐멘트 하면 여기에 대부분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XHR 또는 다큐멘트 하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클릭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프리뷰하면 미리 이 해당하는 URL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데이터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간은 아마 10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 데이터를 지금 제가 주간이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인기 있는 키워드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확인해 보니까 여기 첫 번째 키워드 카테고리 이 데이터에 있는 걸 확인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가져와야 되는지 사실 원래 제가 기존에 이제 교육 참석하셨을 때는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엑셀 파워쿼리 URL을 붙이고 가져오면 됐지만 이걸 한번 해보면 제가 한번 창을 새로 열어서 보여드리면 파워쿼리 가져올 때 데이터에서 웹을 클릭하면 여기서 방금 복사한 URL을 붙여넣으면 기존의 파워쿼리로 가져올 때는 웹크롤링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가공만 쓰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할 파워쿼리는 그렇게 쉽게 되는 파워쿼리도 이제 웹크롤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쉽지 않게 조금 더 편집이나 가공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이제 기존의 교육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교육에서도 계속해서 파워쿼리를 가져올 때 웹크롤링 할 때 어떻게 가져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데이터에서 웹, 그리고 아까 2016 버전은 제가 화면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면 데이터에서 세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이걸 클릭해야지만 동일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붙여넣으면 확인을 누르면 오늘은 그대로 못 가져올 겁니다. 연결할 수가 없음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편집을 클릭하고요. 편집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파일 열기 형식을 HTML 페이지가 아니라 텍스트 파일로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 창이 뜨면 데이터 변환을 클릭하면 제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으로 들어갈 거고요.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이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뜰 건데 이 창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리스폰스 우리는 기존의 부동산 교육을 할 때는 이 프리뷰로 해서 어떤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 하게 됐지만 이렇게 방금 텍스트 파일로 가져올 때는 리스폰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있는 웹 화면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제일 위에 보시면 지금 뭐 DOC 타입에서 HTML 다음에 HTML L의 랭귀지는 코리아다. 뭐 헤드에서 이렇게 쭉 뭐 데이터들이 나와 있잖아요. 엑셀 파워쿼리에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DOC 타입에서 HTML 랭귀지에서 KO 이렇게 방금 리스폰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베스트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 순위에는 1위부터 20위, 다음에 순위 변동, 다음에 키워드들 그리고 만약에 새로 키워드가 추가됐으면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아주 많지만 여기 어딘가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컨트롤 F 단축키 누르면 이렇게 파인드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킹크랩이 있으니까 킹크랩을 한번 검색을 해 보는 겁니다. 킹크랩을 하면 지금 세 개 중에 하나, 예, 지금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킹크랩 다음에 토끼 무드 등이 있는데 살펴보면 토끼 무드 등이 있고 세 번째 송이버섯 이렇게 데이터가 순서대로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미리 이제 어떻게 이 웹이 구조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킹크랩도 있지만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한 번 더 내려가 보면 여기에도 킹크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킹크랩, 여기도 킹크랩이 있고요.
또 옆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랭킹에서 두 번째 랭킹에 토끼 무드 등 세 번째 랭크에서 세 번째는 지금 송이버섯.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아까 그 위에 있는 키워드보다 아래에 있는 여기 키워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랭킹이랑. 나중에 파워쿼리 편집을 할 때도 이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전 일단 미리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크롤링 할 때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원하는 데이터를 미리 확인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이 파인드 기능, 파인드 창이 뜨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 클릭하고 이제 엔터 하면서 어디에 위치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직접 파워쿼리 편집기 통해서 편집하면 아실 겁니다. 아, 이거는 좀 가공하기가 편하겠구나. 아니면 이거는 가공하기가 좀 불편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모든 웹페이지마다 달라서 제가 어떤 건 편하다, 어떤 건 불편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어떤 게 좀 편리한지가 아마 좀 눈에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밑에 있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거는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온 건데 너무 많으니까 어떤 구분자를 가지고 특정 그 기준보다 더 뒤에 있는 데이터만 좀 추출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런 거를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 킹크랩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조금 옆으로 가서 보니까 여기 차트라고 돼 있죠. 이 차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 차트 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더라고요. 이 차트도 제가 이렇게 차트라고 쳐보면 여기 지금 하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방금 이 많은 데이터 중에는 차트라는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뒤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아까 가져온 데이터에서 여기 변환해서 추출 있죠. 변환해서 추출하고 구분기호 D 텍스트를 누르고 여기에서 차트라고 해서 차트를 하면 확인 누르면 지금 차트 뒤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랭킹 1위는 킹크랩, 랭킹 2위는 토끼모드, 랭킹 3위는 송이버섯 이렇게 돼서 랭킹 20위까지 쭉 데이터가 가져올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랭킹 20위뿐만 아니라 또 뒤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20위까지 데이터만 가져오려고 하면 저는 미리 데이터를 분석했으니까 아는 건데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냥 닷기미 로드해서 하면 엑셀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까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이슨이라는 형태라고 해서 지금 보면 잘 보시면 대괄호 형태로 여기 랭킹 위에도 대괄호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대괄호 다음에는 이렇게 꺽쇠 있죠. 이 꺽쇠로 해서 큰 데이터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마지막 이 랭킹 1위부터 랭킹 20위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 가장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꺽쇠, 이 마지막 꺽쇠가 닫혀있는 꺽쇠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변환해서 추출해서 구분 기호 앞 텍스트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닫혀있는 꺽쇠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데이터는 안 보긴 하겠지만 이제 닫기민 로드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 가져온 데이터는 자동줄 바꿈해서 하면 지금 랭킹 12위까지 들고 왔네요. 이게 왜 여기 랭킹 20위까지 방금 좀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더블 클릭해서 보면 랭킹 20위까지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미리 알지만 나중에 다른 웹 크롤링 할 때 이렇게 엑셀로 가져와서 더블 클릭해서 어디까지 데이터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데이터를 확인했으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겠죠. 랭킹 1위부터 2, 3위에서 랭킹 20위까지 행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리하기 위해서 좀 일부 가공을 할 거고요. 일단 처음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것들은 필요 없어서 제가 일단은 변환해서 값 바꾸기 해서 이 창이 뜨면 찾을 값을 필요 없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고요. 바꿀 항목을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앞에가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랭킹 1위, 랭킹 2위, 랭킹 3위 이것들을 행으로 각각 구분할 건데요. 이 구분할 때 보면 양갈로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갈로 이제 닫히는 가로 그리고 열리는 가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콤마를 구분하면 이 데이터가 분할될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분할로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콤마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열이 너무 복잡하게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가로를 대가로를 포함한 걸 분할하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랭킹별로 분할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열 분할에서 구분 기호 기준 클릭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 지정 해서 닫히는 대괄호 그리고 콤마 열리는 대괄호 하고 난 다음에 고급 옵션에서 행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랭킹 1위부터 랭킹 20위까지 행이 깔끔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열분할, 구분 기호 기준하고 제 쉼표, 이제 콤마 자를 하면 여기에서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 다음에 체인지 이제 변화인데 이제 새로 추가가 됐거나 랭킹이 떨어졌거나 이렇게 랭킹이 새로 추가됐거나 그리고 키워드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트렌디 돼 있는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 트렌디는 새로 추가됐다라고 이렇게 네이버에선 정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핑 파플러에서 쇼핑에서 인기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지금은 없긴 하지만 네이버에서도 인기 있는 것들도 이렇게 네이버 방금 베스트 키워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여기 있는 키워드랑 익스포스 키워드 이런 다른데 여기 키워드 보면 띄어쓰기 없고요. 여기 익스포스 키워드는 띄어쓰기가 있더라고요. 이 일회용 염색약 보면 여기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딜레이, 딜레이 키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들 좀 뭐 랭킹 이렇게 되는 거 필요 없으니까 값 바꾸기에서 랭크 다음에 이렇게 콜론 누르고 확인하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체인지도 마찬가지로 값 바꾸기 누르고 체인지 이렇게 하면 정리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고 여기 위에는 더블 클릭하고 순위 변화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닷기미 로드 이렇게 하면 이제 파워쿼리를 통해서 웹 크롤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일일 베스트 키워드를 가져온 거고요. 방금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해서 깔끔하게 정리는 안 하긴 했지만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이제 하나만 들고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들고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웹크롤링을 하면 되고요. 아마 지금 기존의 교육 들으신 분들도 오늘 제가 파워쿼리 조금 더 고급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처음 보시고 좀 따라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아마 다음 주 교육하고 다다음 주 교육하고 나중에 또 이제 3단계까지 교육하게 되면 실제로 이 엑셀 파워쿼리로 크롤링 하시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 특히나 이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사이트들 네이버 쇼핑이나 그다음에 쿠팡들은 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막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는 방법이 이제 회피해서 하는 방법이 제가 다음 주나 그리고 3단계 때 교육을 하겠지만 UiPath라는 RPA 로봇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 파워쿼리에서도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엑셀 파워쿼리가 안 되는 이런 해피를 기능을 쓰더라도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UiPath나 RPA는 그걸 진짜 직접 사람이 들어가는가 동일하게 행동을 해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기 때문에 UiPath를 통해서는 기존에 뭐 부동산 교육에서 들으셨지만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엑셀 파워쿼리에서도 어, 가장 기본적인 웹크롤링은 네이버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에서 일부 되는 것도 저 쿠팡에서도 일부 되기도 하겠지만 안 되는 기능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쇼핑 교육에서는 아마 조금 더 파워퀄에서 고급화된 기능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간단한 일일 베스트 키워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가져온 일일뿐만 아니라 주간의 성별 전체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 그리고 1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한눈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매개 변수라는 매개 변수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매개 변수는 지금 이렇게 일일 키워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샘플 모델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다른 방금 뭐 남성, 여성, 10대부터 50대를 가져오는 기능을 활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여기 제가 공유한 거 보면 시트 1에 보면 미리 이거를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주간의 전체 연령대 이 URL 주소가 해당하는 웹 주소를 가져오면 전체에 해당하는 킹크랩 베스트 키워드를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주간의 여성의 10대 키워드들을 가져올 겁니다. 지금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면 지금 10대 여성이라고 바뀌었죠. 10대 여성의 인기 있는 키워드들 그리고 여기 20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이렇게 해서 50대까지 각 제가 미리 URL 주소를 바꿔놨거든요. 이 URL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페이로드를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페이로드가 변수입니다. 이게 제가 그 방금 복사한 URL은 여기 헤더에서 그대로 복사하면 되고요. 여기 아까 제가 PPT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물음표 있죠.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에는 변경되지 않은 URL 그리고 이 물음표 뒤에는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엔드키는 변수이고 이 변수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웹 크롤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이 페이로드에서 이렇게 변경되고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 뭐 LD 돼 있고 카테고리 데모, 카테고리 루트 카테고리 뭐 LD 피리어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물음표 뒤에 아이디, 카테고리 데모, 카테고리 루트 카테고리 아이디 이렇게 피리어드. 그래서 이 페이로드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서 이 페이로드가 변수인데 이것들을 변경하면 내가 원하는 방금 전체가 아니라 뭐 10대 여성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20대 여성, 50대 여성 이 변수들을 바꾸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져오는 것들은 제가 방금 미리 만들어 놓긴 했겠지만 제가 여기서 10대 여성을 클릭하고 새로 고침 F5 단축키를 누르면 여기 키워드에서 보면 지금 바뀐 게 F01로 바뀌었죠. 여기 아까 전체에서 새로 고침했을 때는 아까 첫 번째 클릭하고 페이로드 보면 올로 여기 A00으로 돼 있는데 10대 여성하고 새로 고침하면 여기 보면 이게 F01로 바뀌었죠. 이게 50대 여성에서 새로 고침하고 다시 보면 이제 F05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 데모에서 이 F05를 여기 변수를 바꾸면 여기 F01은 방금 10대 여성, A00은 전체. 그럼 남성은 해보면 알겠죠. 남성은 M01이 10대입니다. 제가 미리 했으니까 알긴 한데 해서 하면 M01로 바뀌었죠. 이 피리어드 P7D도 제가 미리 지금 주관을 한 건데 일간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면 P1D, 1위는 이렇게 주관은 방금 P7D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도 이렇게 바꾸면 마찬가지로 변수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변수가 지금 아까 전체 여기 5만으로 바뀌었죠. 아까 전체에서는 5만이 아니라 그냥 올로 돼 있었는데 이게 카테고리가 이게 5만, 5만 1, 5만 2, 5만 3, 5만 4, 5만 5 그래서 5만 9까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레벨별로 다시 5만 1에 해당하는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마 네이버 쇼핑이나 하신 분들은 직접 그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가 다 있으니까 아시긴 하겠지만 참고차 이렇게 네이버 쇼핑은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페이로드에서 변수를 좀 변경해가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10대 남성부터 50대 남성, 10대 여성부터 50대 여성을 미리 제가 그 공유해드린 파일에다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주소를 보면 제가 이 키워드를 보면 여기 보면 카테고리 데모에서 A00부터 F01, M01, F02, M01에서 전체 여성 10대, 남성 10대, 여성 20대, 남성 20대 이 주소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제가 미리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음영색이 옆에랑 다르죠. 이건 이제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놔서 안 되긴 한데 컨트롤 T 누르면 그래서 넣고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뜬 겁니다. 그래서 머리글 포함은 여기 위에 있는 기간, 성별, 연령대, URL 이게 머리글이 되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색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테이블로 담아두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매개 변수를 만들 수 있게끔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 한번 확인을 하고 컨트롤 T 눌러서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이걸 하면 이제 파워 쿼리 편집키로 테이블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샘플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전체뿐만 아니라 여성 10대, 남성 10대, 남성 50대까지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크롤링 할 거고요. 이게 매개 변수인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앞 단계도 기존의 파워 쿼리는 좀 쉬웠는데 오늘은 조금 더 고급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게 어렵다고 하면 제 카페에 보면 이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웹크롤링 하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사실 거기에서는 가장 파워컬이 웹크롤링 하는 기초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 복습도 하시고 다음에 제 카페에 가면 아주 기본적인 웹크롤링 하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그거 먼저 순서로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지금 교육할 거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인데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차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지금 제가 테이블로 담아놓고 난 다음에 이 주소를 바탕으로 샘플로 만들 겁니다. 그 샘플은 매개 변수 관리해서 새 매개 변수 클릭하고 방금 이름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현재 값에서 붙여넣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면 매개의 변수 샘플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샘플 주소를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고요. URL에서 매개 변수 클릭하고 확인 하면 이제 매개 변수로 만든 URL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 연결할 수 없음이 뜬 이유는 아마 기존에 부동산 할 때는 이런 창이 안 떴는데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네이버 쇼핑에서는 기본적인 URL로 못 가져오게 크롤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웹 크롤링 방법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다시 편집을 클릭해서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파일 연기 형식에서 텍스트 파일로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방금 처음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변환해서 추출해서 구분기호 D 텍스트. 저는 이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차트스라고 해서 하면 분할이 되고요. 다시 추출해서 앞 텍스트는 앞꺽 셀을 하면 이렇게 가져오고, 다음에 앞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값 바꾸기로 해서 바꾸고요. 다시 열 분할. 이건 아까 앞에 해서 제가 금방금방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닫히는 대괄호 그리고 열리는 대괄호 하고 보급 옵션에서 행을 하면 이렇게 분할이 되고, 다시 열 분할을 쉼표로 하면 이렇게 분할이 되죠. 여기서 제가 이거 편집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것들만 좀만 지우고 간단하게 매개 변수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 하면 이렇게 지금 샘플로 만든 거를 함수로 만든 거거든요. 이름은 아무거나 하고 매개 변수 함수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함수로 만들고 나면 이제 이렇게 샘플로 만든 거를 다른 데이터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른 데이터라고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서 전체만 가져놓은 게 아니라 여성의 10대, 남성의 10대, 여성의 20대, 남성의 20대 이런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고요. 이거는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 클릭하고 함수 커리는 매개 변수 함수. 아까 제가 미리 매개 변수 가져오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죠. 클릭하고 나서 확인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거 그냥 계속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준 뜨면 선택하고 저장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양갈래 하살표 클릭하고 원래 열 이름은 접두사로 사용. 이걸 클릭하면 이 매개 변수 함수의 컬럼 1-1, 매개 변수 함수의 컬럼 1-2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지저분해서 저는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방금 샘플로 만든 데이터들 모두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뿐만 아니라 여성 10대의 인기 있는 랭킹 첫 번째는 후리스고 10대의 랭킹 두 번째는 경량 패딩, 전기장판, 노스페이스, 뭐 패션 쪽에 아마 아무래도 10대다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닷기미 로드 이렇게 하면 아까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전체 샘플로 된 키워드를 가져왔다면 지금 여기 220개의 데이터를 가져왔죠. 이 표2 데이터 보면 조금 정리하면 여기 보면 전체 랭킹 1부터 랭킹 22의 인기 있는 키워드, 여성의 10위부터 인기 있는 키워드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처음 등장했는지 인기가 올라가는지 새로 추가되는지 인기가 내려가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지금 다 가져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엑셀로 좀 깔끔하게 정리한 게 공유 드린 이 파일들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한눈에 10대부터 50대 한 테이블 안에 좀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